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뭐 0.01% 하락 마감인데요. 뭐 보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1.4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박스권 구간으로 흐르다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3월에 폭락장이 연출이 됐었고, 여기서 바닥을 찍고, 뭐 이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바닥이냐 뭐 진 바닥이냐 하면서 2차 폭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안에서 매매를 많이 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2차 폭락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우리가 뭐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하는 이제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혹은 단기 수익 매매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추세도 물론 보면서 매매를 하지만, 그것보다 내일 모레의 어떤 시장 흐름이 좀 더 중요시 여기면서 포지션을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강하게 추세를 탔는데, 굳이 뭐 어제 방송에서도 주제를 잡고 말씀드렸던 거지만, 너무 과한 뭐 2차 폭락에 대한 불안함으로 이 먹을 구간에서 배 터지게 좀 못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못 내는 소외감에 빠지는 것도 손실 난 것만큼이나 사실 데미지가 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리딩반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중간중간 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언급 정도는 드렸지만, 추세는 쉽게 깨지지 않고 먹을 때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 대응은 추세가 깨지면 그때 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리스크 관리는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뭐 저희 리딩반에서도 제가 뭐 해지용으로조차 인버스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비중을 50%에서 100% 사이로 꾸준히 유지를 해오면서, 중간중간에 조정받을 때 조금 비중 조절하면은 한 50% 정도, 뭐 최근에는 계속해서 기본은 한 7, 80% 정도의 종목 비중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어요. 5월달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아직까지는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폭락이 시작되기 전에 박스권의 상단 구간이었던 뭐 69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한 700포인트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단기 저항 라인이 요 구간에서 700,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면 되겠죠. 700, 675 정도에서 한 700 사이, 요 사이에서 저항 맞는 이제 모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보면서 포지션을 좀 또 이제 구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다이렉트로 이 구간까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는 거랑은 또 좀 다릅니다.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상승 피로감이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고요. 충분히 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또 거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차분히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으로도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일단은 요 구간까지 어떻게 흐름이 도달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코스닥이 이만큼 오르는 동안 코스피는 사실 좀 부진하죠. 어찌됐건 거래소는 삼전이랑 SK하이닉스가 올라줘야 되는데, 좀 당분간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개인의 어떤 수급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해서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이 요 구간에서 만약에 저항을 많이 받게 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또 몰릴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그냥 인지 정도는 하고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오늘도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한 4종목이 있어서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5월달 출발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총 9종목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5월이 지금 한 오늘까지 하면 3거래일 정도 됐죠. 어제도 4종목 익절했고 오늘도 4종목을 익절했습니다. 그러면은 매매한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어제 종가 베팅 개념으로
접근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사기 전에는 한 요 정도 봉을 형성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제가 5,3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좀 매수가 들어갔어요. 여기 요 정도 가격대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날 뉴딜 정책 관련해서 점상을 말아놓고 여기서 이 점상의 종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점점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매물 소화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은 잘 모르겠지만 이 일봉상 안에서 흐름이 어떻게 흘렀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 그리고 뭐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 한 상단까지 한번 찍어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면은 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래서 얘가 한 요 정도 있을 때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에서 조금 올랐고 했는데 시가는 그렇게 뭐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오전장에 슈팅이 좀 나오는 모습에 여기 이제 적당히 좀 매도를 좀 치고 나왔어요. 완벽히 여기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 근방에까지는 일단은 슈팅이 좀 나왔죠. 얘는 요렇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요렇게 좀, 그러니까 요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되면 박스권 하단을 한 번 정도 더 터치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요렇게 가면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한번 돌파해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익절을 하고 나왔고, 얘가 내일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추가 접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을 채워 나가면 요 전고점을 뛰어넘는 시세도 한번 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데이터 솔루션 어제 뭐 종가 베팅 개념으로 들어가서 맛있게 짧은 시간 안에 먹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북주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 통해서 한 두세 차례 언급 드렸습니다. 남북 대북주는 제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테마이고, 그 가운데서 저는 아난티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 관련주인 뭐 데아티아이나 뭐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아난티를 가장 좋게 보고 있어서 어제 저희 리딩반도 이번 주 아무튼 쉬는 동안 방송 한 이틀 쉴 때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익절했었어요, 아난티를. 이날 4월 24일이니까 요날 뭐 요날 정도 들어갔다가 이날 갭 뜨고 밀릴 때 익절을 한번 하고 나왔고요. 이걸 다시 이렇게 보시면 얘도 똑같죠. 요렇게 기준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요거 제외해야 됩니다. 요 꼬리는 제외해야 되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김정은 사망설이 돌면서 시장의 어떤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돌발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김정은 사망설이 없었다면 아마 아난티는 요 가격대를 저점으로 잡고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주 예전에 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아난티는 10,000원이 거의 기준가예요. 이 아난티라는 종목은 사실 거의 안 깹니다. 이때의 이 흐름은 폭락장이 출현하면서 깼던 흐름이죠. 다시 10,000원 회복해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날 접근해서 요날 갭이 좀 떴는데 갭 띄우고 밀리는 흐름 나와서 저희가 거의 시가 부근에 정리를 해버렸고, 눌렸다가 어쨌든 10,000원을 다시 지지하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얼마였더라? 아무튼 체크는 안 돼 있는데 저희가
400원이었던가 200원이었던가 뭐 거의 어제 종가 부근에 400원쯤에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시세가 나와서 뭐 11,000원의 절반, 11,400원의 절반 이렇게 해서 얘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매수 급소를 잘 잡았다라고 판단됩니다. 어찌됐건 얘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고 보면 쉽죠. 만원에서 매수하고 반등 나오면 요 박스권 상단에서 팔고 만원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팔고 이렇게 했다면 아주 또 쉬운 매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찌됐건 대북주는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골 매매 식으로 좀 우려 나가면서 매매 트레이딩을 하려고 계획을 중이고 어찌됐건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주식들이 좀 무겁죠. 아난티도 그렇고 뭐 데아티아이도 그렇고 좀 많이 무거워요. 호가창만 보고 있어도 야, 이 호가창을 어떻게 뚫고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무겁기도 한데요.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매수세가 한번 붙으면 그만큼 폭발적인 시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주가를 확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없는데도 한 번씩 튀어오르면 매수세 붙으면서 뭐 10%씩 상승을 하잖아요. 점진적으로 결국은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뭔가 뭐 북한 쪽에서 뭐 상당한 뭐 악재가 나오는 것만 아니라면 대북주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슨 GT고요. 얘도 뭐 매매하고 있는 캔들의 패턴이 거의 좀 비슷하죠. 기준봉, 얘도 기준봉 이렇게 출현을 하고 바닥에서 121선을 강하게 뚫어줬고, 요것도 제가 어제 설명드렸었습니다. 보통 폭락장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들이에요. 폭락장이 출현을 하고 시장이 회복을 할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요렇게 있으면 121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흐름 나오고 121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한 번 더 파동이 나오는 형태, 이런 식이 되게 많죠. 보시면 거의 똑같잖아요. 데이터 솔루션도 바닥에서 121선을 뚫어내는 기준봉 출현 후 횡보, 아난티도 바닥권에서 121선을 뚫어내는 기준봉 출현 후 횡보, 넥슨 GT도 바닥권에서 기준봉 출현 후 횡보. 얘도 마찬가지의 관점인 거죠. 제가 항상 기준봉이 형성되고 그게 상한가일 수도 있고 장대양봉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본인이 이 기준봉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는 뭐 20% 이상 양봉을 기준봉으로 설정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상한가만 기준봉으로 설정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개인적인 뭐 이제 뭐 매매에 대한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기준봉 설정은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때에 따라 달라서 명확한 기준을 두고 하진 않아요. 그냥 강해 보이고 돈이 들어왔고 이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 다 기준봉으로 설정을 하고 봅니다. 넥슨GT도 이날 기준봉이 들어왔죠. 상한가를 말아낼 당시에는 거래가 좀 적었지만 1일차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상한가, 그러니까 기준봉이 출현을 하고 1일차에 형성되는 캔들이 이 종목의 앞으로의 어떤 매매의 변동폭에 대한 리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참 많이도 제가 언급 드렸었습니다. 넥슨GT도 상한가 나오고 1일차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보시면 이 저점과 고점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흐르죠. 그래서 얘도 요렇게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점점 매물 소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한번 도달하는 흐름으로 본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샀습니다. 오늘. 어제 뭐 종가 베팅도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흐름 보다가 살려고 하다가 오늘 샀고요. 매수하고 거의 뭐 한 5분? 5분 10분 안 지나가지고 슈팅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맛있게 전량 매도.
사실은 여기서 한번 팔고 나머지는 이 위에 전고점 한 8,500원 부근까지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 생각대로 가긴 갔는데 조금 흔들 때 좀 못 버텼습니다. 그래서 절반씩 여기서 팔았지만 정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거의 매수 맥점을 잡아서 수익을 잘 내고 나왔고요. 얘는 뭐 앞으로 이렇게 똑같이 박스권 흐름 놓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박스권 상단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채워가는지 여기서 이렇게 고꾸라지든지 흐름 지켜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알서포트도 어제 얘도 종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오늘 오전장 흐름 좀 보면서 접근하려고 보고 있던 종목이었고요. 얘도 거의 뭐 매수하자마자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얘는 매수하고 한 3분? 3, 4분, 5분 안 있어서 슈팅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 5% 사고 나머지 5% 사서 10%를 채우려고 했는데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와서 매도도 기가 막히게 됐죠. 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제 원격 및 언택트 쪽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알서포트도 갈만한데 얘가 안 가고 오전장에 이렇게 삐대고 있더라고요. 했다가 그래서 오전장에 잠깐 밀렸다가 회복하고 이때 이제 호가창이 좀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져서 매수 사인 나갔고요. 매수하자마자 슈팅 나와서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아주 네 종목 잘 익절을 저희 리딩반 하고 나와서 5월달은 일단은 9연승 달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장 시작부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전장까지 정말 강했던 유비케어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뉴딜 정책에 기대감으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오늘 강했고요. 유비케어가 대장으로 시장을 좀 주도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요 구간 오전에 이미 우리 그 뉴딜 정책에서 원격 의료 부분은 빠졌다라는 뉴스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의심스러워서 매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와 정말 눌림 하나 뭐 반등 3, 4% 한 번도 주지 않고 고점 대비 27% 가까이 빠졌으니까 야 진짜 섬뜩하죠. 아무튼 오늘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예전에 뭐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 드렸었지만 뭐 악재까지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찝찝한 뉴스가 있을 때는 저는 진짜 매매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좀이라도 찝찝한 뉴스 혹은 악재가 있을 때는 악재가 나오고 나서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유비케어도 뉴딜 정책에서 원격 의료 부분이 빠졌다라는 뉴스는 오전에 이미 이때부터서 나왔었어요. 근데 반영이 바로는 안 됐었죠. 아마 이때부터 주포들의 물량 정리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자리들 눌림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 혹은 낙주 매매도 많이 하시고 근데 눌림 매매나 낙주 매매 할 때는 특히 악재가 있는지 악재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건지 이런 뉴스 체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랑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기타 법인 매도 물량이 있는지 뭐 이제 뭐 대주주 매도나 대주주 아니더라도 지분 매도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섬세하게 좀 체크하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같이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다 좀 많이 빠져버렸죠. 인피니트 헬스케어랑 비트컴퓨터랑 유비케어는 뭐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아니면 7,000원 쯤에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반등 때 빠져 나오는 쪽이 좀 더 현명한 트레이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보다는요. 물론 뭐 이제 어떤 또 하나의 재료가 되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료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재료 없이 이 주가의 힘만으로 다시 뭐 전고점을 회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단기 반등이 좀 나오면 빠져나오는 쪽이 좀 더 현명한 매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언택트 관련주들 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 가비아나 뭐 카페24 얘네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닭고기 관련주인 마니커 FNG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뭐 오전에 일단 뭐 먹을 구간은 잠깐 줬었네요. 먹을 구간 주고 일단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래량도 뭐 아주 비이성적으로 과하게 터지지는 않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1음봉에 공략할 것인지 2음봉에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부분 정도가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5일선 이렇게 올라오면 5일선 이렇게 올라오고 한 10,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한번 공략해 볼 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를 들면 뭐 DPC랑 거의 뭐 비슷한 느낌? 예, 요런 식으로 DPC도 1음봉 떨어지고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죠. 뭐 요런 식으로 마니커 FNG도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시푸드도 뭐 식료품 관련주로 보면 될 것 같고, 4,250원 정도, 요 정도 가격 좀 지켜주면서 마무리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음봉 떨어지면 이제는 관종 삭제. 근데 얘가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또 차 올라오면 지켜볼 필요 있겠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랜드도 어제 이 거래량 터진 윗골이 달린 양봉이 뭐 어느 정도 물량 정리가 되는 고점 양봉이 될지 기준봉이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비 69.8% 뭐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많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좀 떨어지면 얘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의 어떤 단기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미셀이 그 렘데시비르 일본 승인 뉴스가 있어가지고 장중에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고, 저는 이 상한가 종가 한 번은 넘겨주는 슈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지켜는 보고 있는데, 조금 사실 너무 고점이에요. 한 파동 나왔고 두 파동 나왔고 지금 이제 쌍봉이 되느냐 세 번째 파동까지 가느냐의 길목에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또 쌍봉이 돼버리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보고는 있는데 손은 잘 안 가는 그런 자리로 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대단합니다. 사실 어제 저도 방송에서 얘는 오늘 뭐 잘해봐야 요 정도 아니면은 음봉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그려진다, 좀 윗꼬리도 길고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채우고 슈팅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윗꼬리를 완전히 채워버리는 양봉으로 마감하리라고는 머릿속으로 이 캔들은 제가 좀 그림이 안 그려졌었거든요. 어제까지만 봤을 때도. 야,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네요. 종목이. 확실히 뭐 이제 기술 수출이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건데, 뭔가 뻥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주가가 되게 좋네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 관련주, 뭐 올여름이 뭐 역대급 더위가 또 될 거라는 뭐 뉴스 보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는 일단 보고 있고요. 파세콘
나 이제 신일전자의 지금 캔들이 형성되는 느낌이 약간 풍국주정이라 좀 비슷합니다.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지켜는 보고 있는데, 얘를 뭐 이제 조금 이제 눌림을 기다릴 건지, 아니면 얘도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좀 가는 모습이 나올 건지, 저 보고는 있는데 조금 이제 주가의 위치가 부담스러운 면은 있죠. 바닥권에서 121선을 막 뚫어내 있는 요 정도 주가가 위치에 있다라면 공략하기가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살짝 주가의 위치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눌림을 기다리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어차피 이제 여름 관련주는 누가 대장이라고 할 거 없이 언제 어떻게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위닉스를 보는 것도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전고점이 이렇게 있고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폭락장에서 반등 시에 121선을 아직 뚫어내 주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뚫고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또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히토로 관련주인 유니온은 대단합니다. 이런 거는 알면서도 공략하기가 참 힘든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인 것 같고, 아까 DPC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BTS 관련주인 DPC가 저희 리딩반도 조금 갖고 있는데 괜찮아 보여요. 제 눈에는 10,000원 지지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거래도 이렇게 오늘 양봉을 세웠는데 어제 엊그제보다 거래량도 덜 터졌고요. 거래량 한번 터치면서 빵 하는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일단은 그려 놓고는 있습니다. 초록뱀도 나쁘지 않고 BTS 관련주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에서 화천기계를 제가 관종으로 좀 추가했습니다. 남선알미늄도 당연히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들 같은 경우, 남선 같은 경우는 음봉 하나 더 떨어지고 요렇게 가는 그림을 저는 일단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뭐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낙연 관련주에서 남선알미늄, 그 다음에 뭐 조국 관련주인 화천기계도 꾸역꾸역 지금 매물 소화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꾸역꾸역. 그 다음 고점은 요 정도가 되니까 3,5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뿅 하고 솟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홍정욱 관련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 뭐 일자리 관련주도 보고 있고요. 어제 저희 리딩방에서 윌비스를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TS랑 윌비스는 조금 흐름이 음봉전환한 반면에 오늘 에스코넥은 또 괜찮아요. 이러면은 에스코넥이 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제가 오전장에 제일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게 지금 톱텍이랑 레몬,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마스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가 오후장에 수급이 좀 확 그러니까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죽었다가 오후장에 다시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서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요런 그림 내일 오전장에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레몬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정직한 흐름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쌍바닥 찍고, 요렇게 크게 보면 요렇게 쌍바닥 찍고 요렇게 박스권이 될 거고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봐야 되겠구나. 요렇게. 그러면 양봉 하나 더 형성이 돼도 무리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죠. 아무튼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